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도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어, 다음과 같이 어, 5차시로서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을 생각해 보기입니다. 교과서는 103쪽에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going home. 예, 집으로 가기.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김구현 할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 이러한 흐름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oing Home 동영상은 선생님이 따로 이학스터에 올렸는데요. 이 동영상은 뭐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광고입니다. 예. 이 동영상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나요? 네, 그렇죠. 이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김구현 할아버지가 자신의 고향인 평안북도 구성군 서산면 염장동이라는 고향을 이젠 현대 자동차의 어떤 기술 이러한 VR을 통해서나마 가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김구현 할아버지는 이 동영상에서 이제 부모님 산소에 절을 하면서 이제 불효자식이라고 칭했는데 왜 이렇게 불효자식이라고 칭했을까요? 바로 이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이제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찾아뵙지 못하고 6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렇게 VR을 통해서 인사드리러 왔기 때문이죠. 이 김구현 할아버지는 1947년 이제 고향의 봄을 보고서 그 다음에는 이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못 봤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김구현 할아버지의 아픔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남북 분단을 끝내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겠죠. 또는 남북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남북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이 왕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이산가족의 아픔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교과서 103쪽에는 이런 김구현 할아버지와 같은 이산가족의 아픔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 설날도 임진각에서 합동 차례를 지낸다. 기약 없는 소식에 북녘 땅만 바라봐 라는 그런 뉴스 기사의 제목이 있었고요. 또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휴전선의 경계. 그래서 실제 명절에도 이렇게 많은 젊은 그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이렇게 휴전선 앞에서 지키고 있죠. 그리고 북한 어린이 건강 위협, 기본 의약품 부족해라고 하면서 실제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전에 선생님이 봤던 다큐멘터리에서는 심지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취제가 부족해서 이 생쌀을 자신의 생쌀을 어, 이 칼로 이렇게 째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취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마취제를 맞지 않고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북한의 인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 그래서 전 세계인이 간신 집중. 그래서 이때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200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방송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틀어줬어요. TV를. 그래서 이 역사적인 만남. 지금은 예 돌아가셨죠. 두 분 다.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 대통령이셨죠. 예. 자, 그러면 교과서 10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4쪽에는 이제 강복 이후 우리나라의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었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분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 분단이 사람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일단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무서워. 이런 장면이 있었고 실제로 뭐 영평도 포격 사건, 그 다음에 서해 그러한 천안함 피격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를 유발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김구현 할아버지와 같은 이산 가족의 아픔들 뭐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비로 쓰이는 비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실제로 남한과 북한이 이 분단 비용, 분단으로 인한 그런 국방비를 많이 소요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복 입었구나 그랬는데 조선옷 입었구나. 그런데 왜 말이 서로 다르지 하면서 한쪽에서는 한복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조선옷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으로 인한 세월이 1950년대 이때 53년도 이때니까 지금 무려 거의 70년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문화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어 시간에도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다르다는 지문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남한과 북한이 예전에 한 민족이었는데 분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이런 단어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105쪽에 보면 이제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고 남북 통일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현재 국방비가 많이 쓰이고 있잖아.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줄어서 남은 비용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 그래, 맞아.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높은 기술력을 이용하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
북한을 통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철도도 생길 수 있대. 이 철도를 이용해서 외국과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어. 통일 후의 우리나라 모습이 기대되는걸? 네, 동영상 잘 봤나요? 이 국방비 비용을 줄여서 그다음에 남은 비용을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쓸 수도 있고, 또 값싸고 질 좋은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 값싼 노동력,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그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두뇌, 기술 이런 것들이 합해진다면 굉장히 훌륭한 제품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 동해안으로 따라서 쭉 올라가서 강원도, 강릉, 고성 지나고, 그다음에 북한의 금강산 이런 부분들을 지나서 저 원산 지역까지 올라가고, 압록강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는 거죠. 그래서 저 유럽 있는 데까지 러시아의 모스크바 지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유럽 나라로 이렇게 계속 거의 1년에 가까운 세계 일주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죽기 전에 이런 것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러한 버킷리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서로 통일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되겠죠. 자, 106쪽에 보면 이제 탐구 활동이 나와 있는데, 베트남과 예멘과 독일의 통일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트남과 예멘, 그다음에 독일 통일이 다 100% 완벽한 통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지문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과 예멘은 전쟁을 통해서, 또는 정부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통일을 이루어지게 됐지만, 곧 전쟁이 터지고 또 내전이 발생하면서 자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자,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는 독일의 통일이 굉장히 잘된 통일처럼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사실 독일의 통일도 결코 올바른 통일이 아닙니다. 이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독하고 동독의 경제력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동독 사람들의 어떤 서독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열등감을 느끼고, 이 문화 차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코 독일의 통일도 굉장히 올바른 그런 통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트남하고 예멘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통일이죠. 그래서 이 바르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방향에 대해서 서술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베트남과 예멘처럼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통일이 돼야 되고, 그 완벽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통일을 이루기 전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를 많이 해야 되고 문화적인 부분, 그다음에 역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학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교류를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신뢰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그러한 말들은 서로 지켜 나가야 됩니다. 서로 이 정상회담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켜 나가고자 했는데 말 바꾸듯이 손을 뒤집듯이 말을 바꾸면 신뢰할 수 없겠죠. 불신이 쌓이면 우리가 그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꼭 반드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도 해결할 수 있고 전쟁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또 남한과 북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또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를 줄여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켜서 이 철도를 이용해서 이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이제 살펴보고 조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